자, 오늘 8월 11일 시험 보고 왔는데 저 오늘도 그 뒤에 배경 너무 날씨가 좋아 보이죠. 저는 지금 많이 더워서 아마 촬영을 진행하면서 또 예전처럼 얼굴이 좀 빨개질 수도 있고 한데 그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제 총평 후기를 토대로 다음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더위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 회차도 얘기했는데 ETS 전략일 수도 있는데 토익 시험은요 바로 전 회차 또는 전달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 회차 또는 그 다음 달에 꼭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 번 연속적으로 보게 하려는 ETS의 뭐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달 또는 전회차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총평 후기를 그냥 꾸준히 보는 것도 다음 시험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매번 총평 이렇게 진행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 11일 시험은 8월 4일 시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7월 월말 시험 7월 28일 시험이 워낙 세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점수는 잘 줬어요. 좀 점수는 좀 후하게 줬는데 어쨌든 8월 4일 시험은 독해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렸는데 이번 8월 11일 시험도 독해 난이도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8월 4일 시험에 비해서. 근데 파트 5도 좀 비슷했었어요. 근데 6가 조금은 까다롭게, 그러니까 문제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5는 앞부분 좀 쉬웠죠. 101번부터 110번까지는 늘 그렇듯이 인칭, 대명사, 경문제, 프로포절 명사 앞에서 대열, 소유격 잡는 문제. 자, 토익은 소유격을 가장 많이 출제하고 그 다음이 주격이에요. 그리고 목적격은 아주 가끔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격이 무조건 1순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명사 문제 중에는 people who need to buy a car라고 해서 차량을 구매할 필요성 있는 사람들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그 워런티를 제공하는 딜러로부터 블랭크를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우리 여러 차량들이 있는데 막연히 한 대의 차량이잖아. 그래서 우리 부정대명사 원을 찾는 문제. 이번 그 짝스달 저희 정규반 헬크스 정규반 그 대명사 파트에서 제가 it과 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문법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 문제, 그리고 매일 밤 진행하는 카톡 리뷰에서도 여기 원에 대해서 엄청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시험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대명사 문제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 대열하고 그다음 부정대명사 원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접속사 전치사 뭐 이런 구별 문제에서는 until하고 when이 나왔는데 거기서 내용대로 봤을 때 둘 다 시간 부사를 이끄는데 when이 맞아요. 네, 뭐뭐 할 때 완료될 때 다시 뭐 문을 연다 뭐 이런 식으로 when.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when 접속사가 시간 부사를 이끌 때 뒤에가 현재 시제가 쓰이고 주절이 미래가 오는 건 시간 부사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접속사 전사 구별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when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어휘 문제 쪽을 본다면 그 형용사 문제 중에서 우리 원래 포장 상태로 그렇게 뭐 제품 반품하게 되면 뭐 크레딧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일 때 오리지널 패키징 요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출제를 했던 문제였어요. 이건 뭐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패키징 이런 식으로 통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동사 우리 문제 중에는 그 하드 해치를 착용하라고 공사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는 늘 항상 at all times 항상 우리 그 착용하라고 해서 그 모자 있잖아, 하드 해치를 착용하다. 그래서 우리 웨어 동사 잡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생각나는 문제가 부사 어휘 문제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조동사 목적어 완벽한 상태에서 frequently 자주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뭐 frequently 잡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several 다음에 우리 invent하고 inventions가 나오면 당연히 명사자리인 건 알겠는데 several 얘는 가산 복수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inventions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 문제 중에서 8 AM 그 다음에 to 5 PM, 그럼 여긴 당연히 from 8시부터 5시까지 from A to B 아시죠? 그래서 우리 from을 잡는 전치사 문제도 그닥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사 어휘 문제 중에서 뭐 이용하세요? 어떤 걸? recipes라고 해서 조리법을 이용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그리디언트 키트가 있는데 그거를 홈메이드 우리 식사로 이렇게 바꾸는데 바로 이 조리법 이런 것들 레시피를 이용하라 라는 그 명사 어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뭐 요 정도 해서 우리 파트 5 110번까지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페이지 넘어오면서 제가 110번까지 그 문제 중에 하나 언급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머릿속에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쭉쭉 진행하면서 깜빡 잊고 넘어간 것들도 있는데, 일단 how 있죠. how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에서
품사 문제 나왔을 때 뭐 grateful 또는 gratefully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사실은 how 다음에 빈칸 품사 문제는 이번 달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 제가 홀스탈 정규반에서 그 의문사 정리할 때 의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신 나이 몇 살이냐라고 할 때 우리 how old are you라고 하잖아요. how are you old라고 하지 않고, 즉 의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뒤따라 붙는 절에서 형용사들은 부사가 있으면 원래 위치에 사용되지 않고 how 뒤로 이동해서 우리말로 얼마나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된다. 결국 여기는 how 다음에 빈칸 품사 문제는 뒤따라 붙는 문장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그 뒤에 나온 내용이 he was for the support of his colleagues라고 나오면 그 동료들의 서포트에 대해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하다라고 할 때 be grateful for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그가 동료들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했는지를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니까, 원래는 he was grateful for 였는데 gratefully how랑 함께 쓰기 위해서 앞으로 이동한 문장 구조였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 자 이제 정말 111번부터 시작되는 문제 보면 BPP 다음에 promptly 부사 문제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the evening hours 앞에 전사 during도 좀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그 정말 27, 8년 데이터를 매번 이렇게 시험 보고 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이게 몇 번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몇 번 출제되었는데 이거 간격 이거 시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쯤이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자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나올 때 됐어. 그런 것들은 어김없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도 부사 우리 원스를 정리할 때 정규반에서 이 원스가 그 한때 또는 한 번의 부사도 있지만 접속사로 뭐만 후에 뭐하자마자의 뜻이 있는데 이거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정말 확률 되게 높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달에 원스가 나왔습니다. 뭐만 후에 뭐하자마자 이 원스가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시험은 연속적으로 보는 게 되게 좋다고 했던 게 바로 전회차에서 제가 정규반에서 홀스달에 사람 대절 구조를 취한 동사로 inform, notify, tell, remind, assure, convince를 제가 강조를 좀 했는데 지난달에 tell 사람 대절 구조가 나왔어요. 지난달 사람 대절 구조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inform 다음에 사람 다음에 대절이 와야 돼. 뒤에 조동사 나왔으면 그거 대을 채워준 문제, 그것도 늘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자축에서 얘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그 help 다음에 그 operate랑 뭐 operators 이렇게 나왔을 때 help 다음에 우리 목적 다음에 목적보로 원형부정사 필요하지. 그런데 거기서 operate를 바로 맞게 하면 안 되는 게 빈칸 뒤에 help는 준사역 동사로 목적 다음 목적보로 원형부정사 또는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미 빈칸 뒤에 원형부정사 나왔거든. 그럼 거기는 당연히 operate라는 동사 원형으로 가면 안 되고 거기는 머신 오퍼레이터들이 뭐뭐 하는 걸 도와주다. 그래서 우리 operators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용사 품사 문제 중에서 each sales representative is entitled 자격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자격이 있냐면 for entertaining clients라고 해서 영업사원이 하는 게 영업 활동할 때 고객들 이렇게 뭐 접대도 하고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영업사원들한테 자격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고객들을 엔터테이닝 하는데 바로 리저너블 합리적인 스타이펜드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는데 이 스타이펜드가 사실 세븐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좀 생소한 단어라고 느낀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스타이펜드는 바로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돈, 급여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우리 영업수당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스타이펜드에 대한 자격이 있는데 그 스타이펜드가 합리적으로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 타당성이 좀 있어야지 자기가 가족들하고 밥 먹고 그런데 쓴 돈 말고 고객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고객들 이렇게 선물을 한다든지 고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데 드는 스타이펜드, 그게 바로 리저너블한 스타이펜드. 그래서 우리 형용사 문제 그건 조금 까다로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오벌리랑 그 다음에 타이틀리 보면 포멀이라는 형용사 앞에서 타이틀리는 단단히 꽉이잖아. 말이 안 돼. 그리고 오벌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는 잘 꾸며주지 않는데 형용사 앞에서 우리 매우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벌리 포멀 이런 식으로 잡는 문제. 그 다음에 프레절 깨지기 쉬운 우리 글라스웨어 이런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프레절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동사 필름 이렇게 채워준 문제 이런 것들은 스위치로 그냥 너무 쉽게 해결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좀 까다로웠냐면 품사 문제였는데 닥터 누구 씨의 리서치 인터레스트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 뒤에 applying, 그 다음에 applied, 그 다음에 applications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실제로 그 뒤에 for 이하에서 더
naturally produced 어떤 명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apply 동사를 봅시다. apply 동사는 보통 자타 동사 둘 다 있는데, apply for 하면 이게 지원 신청하다라고 할 때 보통 쓰고, apply가 뭐 적용하다라고 할 때는 apply to 또는 apply A to B 막 이렇게 쓰는데, 여긴 for 이하가 나오면서 결국 거기는 그냥 include 다음에 명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지만, 거기서는 명사가 들어가서 더 naturally produced 한 명사의 어떤 이런 적용, 이런 응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해서 그냥 applications 명사는 완벽해요. application 명사는 fo랑 보통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기 applications 잡는 문제는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한 문제는 대부분 품사 문제 이런 건데, 혹시 뭐 궁금하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오면 125번부터 130번까지 해당되는 그 이번 달 문제는 의외로 좀 쉬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도입 부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진짜 토익은 바로 전 회차 전달의 문제를 엄청 많이 출제하는데, 이번 회차가 그랬었습니다. 우리 125번에 소댓 있잖아요. 소댓은 제가 그 총평 후기 쭉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소댓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낼 때 특징이 뒤에 주어 can, may,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많이 적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뒤에 it can serve mo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고객들한테 serve 하기 위해서 결국 조동사 동사 원형, can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so that, 목적에 so that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even if도 바로 전 회차에도 나왔었는데,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장비를 비록 사용했을지라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미리 리뷰를 하라, 그런 내용으로 even if 접속사 문제. even if도 최근 이렇게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설 접사 중에서 so that하고 even if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품사 문제 아시죠? 우리 동사 컷 앞에 intentionally 부사를 잡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번 달에 파트 5의 문제들이 7에서 제가 두 문제나 어휘를 봤었거든요. 물론 앞에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예를 들면 extensive 다음에 selection, 우리가 그 선택 범위가 되게 넓다라고 할 때 extensive selection of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extensive 다음에 selection 요거 채워준 문제는 7에서 the largest 뭐 selection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 우리 뭐 selection 앞에 large나 extensive, wide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쓰는데, 그 표현들을 다 정리하신 분들은 7 풀다 보니까 또 파트 5 문제가 또 보이는 거야, 정답이. 그러니까 우리 파트 5 조금 모르는 문제 있을 때는 7을 좀 다 풀다 보면 7에서 그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7의 많은 문장들을 읽다 보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좀 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파트 5 어휘 문제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고를 하게 되면 안 보였던 또는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포인트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과감하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접근합시다. 어쨌든 extensive 다음에 selection, 그리고 7월 달에 쿠키 관련된 그 6 지문에서 regarding이 나왔었거든요. 뭐뭐에 관한. 우리 명사 가운데 one concern regarding cookies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regarding 전치사 문제를 또 출제를 했어요. 뭐 그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았던 문제, 크게 얘기를 할 건 없습니다. 뭐뭐에 관한 전치사 regarding. 그 다음에 130번 문제도 옛날에 나왔던 문제 또 재탕이었거든요. 우리 어떤 city council이 is committed to, 정말 깜짝 놀란 게 옛날에도 preserving 출제할 때 is committed to 다음에 ing 형태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역사적인 그런 건물이잖아, 히스토리 어떤 빌딩이니까 그런 빌딩을 preserving, 보존하는 데 전념 헌신한다. 그래서 우리 preserving 요거 ing 형태였지만 동사 어휘 문제로 또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뭐 맨 마지막 페이지 파트 5는 그닥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6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6는 첫 번째 질문, 그 스택웰 하우스가 어떤 공지, 뉴스, 공지글로 작성한 글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we are pleased to welcome back, 근데 그 뒤에 명사어휘 문제인데, 거기에 바로 다음 내용이 afternoon tea가 그 다시 이제 다음 달에 다시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일종의 트래디션, 뭐 우리 회사나 조직 있죠, 컴퍼니나 오르가니제이션 또는 멤버십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했던 거 이게 다시 웰컴백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했던 뭐 트래디션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일요일 오후 시간대 이렇게 티 서비스랑 뭐 가이드 투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 다시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는 트래디션, 컨텍스트 어휘 문제로 트래디션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그 다음 달에 우리 그 이 서비스를 다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내용이 그거였고, 그 다음에 다음 나온 내용에서 시제 문제였는데 다음 달이가 앞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 이제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거기에서 뭐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당연히 이런 서비스가 will be held 라고 해서 거기는 당연히 미래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미래시. 그 다음에 이제 접속부사 연결어 문제였는데 앞에 내용이 이 서비스 애터넌티 요 서비스 요게 이걸 통해서 즐기라고 했어요. 바로 그 T 경험 이런 것들을 즐기고, 그 다음에 가이드 투어 이런 것들을 앞에 언급했거든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Please note that 대절 이하 내용이 뭐냐면 그 조각공원 있죠. 스컬프처 가든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공개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결국 여기에 스테그웰 하우스를 오게 되면 애프터눈 티 서비스 이용할 때 차도 마시고 가이드 투어도 즐기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열과 나열이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적으로 additionally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보세요. 이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 보통 공지글에 하단 쪽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을 때 짧게 공지글 작성하고 웹사이트 방문해서 추가 정보 얻어라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기도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our website,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 나오는 거, 그 앞에 뭐 공원 이 정원 얘기가 나와서 뭐 우리 가든이 우리 플레저 어떤 즐거움의 어떤 소스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가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각 정원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걸로 조금 헷갈릴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쭉 이런 서비스에 대한 열거를 쭉 하고, 그 다음 마무리 문장으로는 웹사이트에 더 많은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our website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이네멀, 그러니까 우리말로 에나멜 범랑 있죠. 그 페인트 관련된 그 제품 요거를 일종의 뭐 소개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제품이 무슨 어떤 매거진이 있어요. 그 매거진에 의해서 최고의 탑 퍼포밍, 최고의 어떤 그런 이네멀 페인트로 이렇게 평가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명사 우리 이네멀 페인트가 바로 나왔는데 사실 weight 동사가 weight A, as, B 이런 식으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as가 많이 생략돼요. 그래서 우리 be weighted 수동태 구조 다음에도 as 생략된 형태로 바로 명사 올 수 있다.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 거긴 제품 자체가 평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수동태 동사 표현은 has been weighted 밖에 없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뒤에 명사 우리 뭐 페인트 이런 게 나오니까 능동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능동성태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품 평가 받는 거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수동태 구조에 has been weighted로 고르고, 물론 뒤에 as가 생략된 형태로 뒤에 명사가 따라붙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그 문제 has been weighted로 시작했던 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소개를 막 한단 말이야. 특히 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형용사 어휘 문제로 왜 캐비넷이랑 그다음에 우리 도어스 이하에 뭐 몇 개가 열거되었는데 여기에 아이디얼 이상적인 어떤 제품이다 라는 아이디얼이 들어가는 게 맞고, 비아이디얼 4 뭐뭐 이상적이다 그런 식으로 제품 소개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품 이게 뭐 다양한 색상 제공하고 뭐 이런 좋은 점을 쭉 열거를 해요. 그리고 앞뒤에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제품 좋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원맥에 맞춰서 it spreads quite easily when applied with paint brush, 페인트 브러쉬로 이렇게 할 때 좀 잘 퍼져 나간다. 이런 또 그 기능 뭐 피처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그다음 플러스 또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그 뒤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건조도 좀 빨리 잘 된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연결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는데 그 다음 뒤에 나온 내용이 우리 just only soap and water 이것만으로 it can be cleaned 세척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앞에 좋은 점들을 이렇게 조금 몇 개 열거하고 best of all 무엇보다도 세척도 쉽다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가장 부각되는 세척도 쉽다. 그래서 우리 best of all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요 지문은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시에서 노이즈 오디넌스가 우리 법령 조례거든요. 요거를 통과시켰다. 해시 패스트가 앞에 나왔었거든요. 이미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례예요.
소음 관련해서 어떤 이 리밋을 두는 어떤 그런 오디넌스를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지문인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 내용으로 로컬 비즈니스에 의해서 that are hosted by local business가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에 뮤지컬 다음에 뮤지컬이 꿈에 맞는 퍼포먼스로 와야 돼요. 퍼포먼스가 같이 나왔을 때 뒤에 관계절 내부의 동사가 are로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퍼포먼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문제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문제는 어떤 거냐면 under the blank 우리 오디넌스가 나왔는데, 자, 새로운 뉴냐 아니면 우리 프로포즈드냐. 프로포즈는 이제 법률이나 이런 것들 제한 단계에 있는 건데 앞에 분명히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오디넌스를 패스트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조례 하에서는 어떤 게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10시 30분 이후에 이렇게 우리 콘서트 뭐 아웃도어 우리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된다,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제안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는 언더 더 뉴 오디넌스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내용이 레지던셜 에어리어 그 500m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9시 30분 이후에 또 계속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술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moreover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가해서 이런 접속도사로 moreover.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삽입 문제는 those found in violation, 그러니까 위반하는 게 발견되는 그런 업체들은 could face 직면할 수 있어요. fines of 뭐 up to 그 $950까지 벌금 이렇게 직면할 수 있다. 그 문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죠? 우리 세 번째 지문은 조금은 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에 비해서. 자, 네 번째 지문은요, 그 스텝 어프리시에이션 파티를 준비하는 그 업체에서 직원한테 부탁을 먼저 하는데, 우리 외부 업체 있죠, 그 음식 공급 업체 케이터로 이렇게 좀 셋업하는 그런 일정을 조금 준비를 좀 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한 3개 4개 업체 정도면 fine, 무릎이 fine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일정 잡을 때 금요일 오후 정도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앞에 언급했고, 그 다음 내용에 I have a large block of free time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 오후에 일정을 잡아달라. 그때,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내용 시간 표현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he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때 내가 자유시간, 그러니까 프리타임이 되게 넓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로 잡아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then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뭐 늘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룸 아니면 메인 러비에서 우리는 모일 거다. 우리 어떤 아트 센터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we will gather, 우리가 모이는 거, 어떤 그 파티에서 어디서 모이는 거잖아요. 어떤 뒤에 장소가 나오면서 그 장소에서 모일 거다. 그래서 우리 we will gather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에서 그 명사 품사 문제로 the options 요거 있죠. we would like, 우리가 좋아하는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메뉴 요거 작년 우리 행사에 그 메뉴 이런 것들을 그 업체들한테 이제 많이 공유를 해주면 그들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옵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거긴 뭐 옵션스 명사 간단한 품사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문제에서 작년에 그 담당했던 케이터러 업체를 얘기를 했고, they did a great job을 앞에 언급했어요. 그들이 좋은 잡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체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3-4개 업체로 해가지고 케이터로 이렇게 준비를 해라, 어떤 이런 걸 앞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맨 마지막 문장 그 작년에 담당했던 업체를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그 업체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they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they no longer cater events in our area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그런 행사 이런 데 더 이상은 케이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제 업체들 알아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80은 이번에는 싱글 앞쪽으로 조금 더 까다로웠었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평이했습니다. 물론 그 좀 함정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어떤 인수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그런 아티클에서 정말 기업 인수 합병 관련된 주제는 되게 잘 나오는데, 어떤 그런 게임 회사가, 그죠, 우리 워드게임 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언급되었냐면 멀티플레이어 게임즈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게임 회사가 그 시프트 변화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러면 이제 인수당하는 이 워드게임 여기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싱글 플레이어 이렇게 게임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시프트란 변화, 그러니까 시프트가 어떤 교대 근무죠 이런 뜻도 있지만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뭐 잡아내는 그런 문제도 조금은 좀 까다로웠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정규반에서 그 독해 강의할 때 그 실제로 제가 It has more than one location, 지난 회차도 제가 얘기했잖아. 올해만 해도 정답 2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개 지점 장소 이렇게 얘기하면 늘 어김없이 It has more than one location, 정답 처리한 문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의 추론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자, A란 사람이 reports to B라고 합니다. 그러면 A란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reports 보고하다라고 할 때 그 어떤 디렉터가 CEO한테 보고를 하면, 디렉터는요 서버디네이트 부하 직원이고, 그다음 CEO는 우리 실제로 슈퍼바이저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 A 리포트 to B 관계를 A를 서버디네이트 그리고 B를 우리 슈퍼바이저 그런 개념으로 이끌어서 결국 CEO가 상사라는 그 내용으로 잡는 문제도 결국은 A 리포트 to B를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쉽게 풀었던, 그러니까 세븐도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규반, 그 주말반, 저녁반 이런 데서 많이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의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왔냐? 자, 리즈 이끕니다. 그럼 거기는 매니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리서치, 에포트 뭐 이런 것들을 리드하는 건 결국 매니지하는 거야, 이 사람이 결국. 그 다음에 accommodate your scheduling preference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거, adapt 바꿔줄 수 있는 거, 그죠? adapt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 우리 늘 나오는 이슈가 문제점이란 뜻으로 problems로 바뀌는 요 동의어 문제는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뒤쪽으로는 조금 또 오히려 더 수월했던 게,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저도 싫어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트리플인데 그 테이블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그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면 이걸 읽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자, 첫 번째 지문,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이 표 테이블이고 세 번째도 지문형이면 그런 경우는 보통 이 테이블 요걸 미리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를 읽을 때 필요하면,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또는 2+3,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지문 결합한 연계 문제. 그래서 우리 지문을 열심히 잘 꼼꼼하게 읽어서, 그리고 그 지문에서 문제화 되면 거기에 테이블로 이동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빨리 확인하면 그 표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죠? 그런 좀 센스 있게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달 고생 많으셨고, 저는 2주에 또 8월 월말 시험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